정실의 침 하나를 꽂는다는 뜻의 정문일침. 혀를 찌르는 따끔한 춤과 올 고든 소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정문일침의 진행을 맡은 유성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동강교회에 나와 있는데요. 총신목회대학원 종강식이 총신대학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사항에 대해 강한 항의와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목회대학원 원장이신 박모영 목사님, 교무처장 김정훈 목사님 모시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그 총신목회대학원 그 종강식이 총신대학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동학교에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총회와 총신의 문제가 약간 해결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그거에 편중돼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목회대학원에서는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이 총장의 사인이 없으므로 결국 학교가 개강도 못하고 이 동강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종강 예배까지 2주 동안 이곳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졸업식도 있는데 그것은 잘 진행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유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해주셔서 감사하겠는데요. 총회와 총신의 문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근 2년 정도 계속해서 재단이사가 파행을 겪으므로 총회의 지시를 학교의 사내재단인 학교가 따라야 되는데 총회 지시를 불응함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재단이사도 모이지 못하고 또 운영이사도 모이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운영이사가 모임으로 운영이사는 문을 열게 되었고, 거기에 편중해서 목회대학원도 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목회대학원은 열리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결국 총회와 총신의 그런 명령 개통이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총회 그 목회대학원 문제에 앞서 100일의 총회에서 결의된 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00일의 총회에서 그 목회대학원과 관련하여 어떤 그 결의가 있었나요? 예, 제가 이제 기억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100일의 총회가 그동안 목대원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이번 2017년 겨울학기부터 이제 새롭게 개강하기로 그렇게 결의하고 이제 원장의 당연직으로 직전 총회장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대원 원장으로서 이번에 이제 또 총강 예배에도 참여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 목대원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장소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갑자기 그게 장소가 결렬되는 바람에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장소인 우리 동광교회 김희태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또 장소를 참 후하게 허락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먼저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공부하는 우리 참 그 목사님들한테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짬을 내서 이 겨울 학기에 또 공부를 더 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렇게 참 시간과 물질로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분들이 참 숙소 문제, 특별히 숙소 문제라든가 또 이제 식사 문제 이런 불편이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 해서 죄송하고, 그렇지만은 참 잘 협조해서 2주간의 종강의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도 고맙고 그다음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고맙고, 특별히 행정과 실무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김정우 목사님 정말 너무 순발력도 있지만 이번에 그 학교가 장소가 허락이 안 됨으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혼자서 동분서주하면서
참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이제 오늘 종강하게 된 거 생각할 때 교무처장으로서 그 역할이 참 컸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총회 그 지도를 받아야 하는 그 총신이 이렇게 그 비협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그 학생들의 그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학생들의 그 여론은 좀 강하게 좀 나오겠죠. 학생들의 여론은 굉장히 개강할 때 교회의 배려로 참 좋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개강 예배를 마치고 수업이 이제 원장님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 중에 학생들한테 기숙사에 방이 들어가 있었던 짐들이 있었는데 그 짐들을 빼라는 연락을 받고, 그때서부터 굉장히 학생들의 그런 생각들이 학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안 좋게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동강교회 여러 가지의 배려, 그리고 식사 문제, 또 잠을 자는 이런 방까지도 배려해줘서 학생들의 그 학교에 대한 생각은 많이 좋지 않지만 교회 측에 대한 배려로 모든 것들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이거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도 총회가 운영하고 경영하는 우리 목대원인데 개강 예배 때도 우리 총회장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총무님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총신대를 비롯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아주 유능한 분들이 교수 역할을 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결 부분은 앞으로 뭐 총회와 총신과의 이제 문제가 잘 풀리면 뭐 잘 해결되리라고 보고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잘 될 것으로 믿고 그저 기도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셨던 그 정문 일침 한마디씩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소속감, 자신의 소속과 신분의 그 정체성을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우리 총회 속한 목사, 예, 우리 총신을 딱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단 목사로서 우리 총회가 바로 서고 우리 총회가 잘 되는 쪽에서 또 우리 총신이 또 이렇게 참 개혁주의 신학을 바로 사수하고 정말 총신이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일에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들, 내 이권이나 내 어떤 체면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조직에 대한, 우리 집단, 우리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충성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 세워가는데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욕심이나 아니면 그런 이익 때문에 총회나 총신을 이렇게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총회 목사입니다. 즉 총회 목사로서 서약을 할 때 교인들에게 순종하라를 가르치듯이 총회가 명령과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소속된 목사로서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총회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좋다. 그 피해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보니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은 위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들에 의한 그것 때문에 학생들 같이 영향을 미치면 되지 좋지 않는 이런 영향이 올 것 같아서 총회 목사로서 어찌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세, 지침을 따르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총회와 총신이 손을 이루어 협력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문 1침은 여기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정문 1침은 교계의 그 쓴소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